생존과제 대구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그 현주소와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이혁동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전통 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대구의 산업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대전환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 최훈백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송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스트 박경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대구시가 현재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5대 미래 산업을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세계는 지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 경쟁 중이다. 한때 전국 3대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대구.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섬유와 자동차 부품 주축의 산업 지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래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는 현재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대 신산업 육성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ABB, 도심 항공교통 UAM과 자율주행 등의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비메모리 반도체, 비수도권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지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산업 지도를 바꿀 미래 첨단 산업들이 바로 그것이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과제, 대구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그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진단해 본다. 오늘 토론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생존 과제로까지 표현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신가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놀라운 수준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디지털 대전환을 제때 시기적절하게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단순히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90년대에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자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점을 잘 이용하여서 일본 기업들을 다 추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민선 8기에서 말씀하시는 대구 굴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봤듯이 민선 8기가 추진해온 핵심 산업들이죠. ABB,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바로 대구의 5대 미래 산업인데요. 민선 8기도 벌써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무엇인지, 이 산업들의 현주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최 실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선유산업 쇠퇴 이후 이제 대체 산업 전환이 늦어지면서 대구가 근 31년째 1인당 GRDP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렇게 31년째 최하위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민선 8기 5대 미래 핵심 산업을 선정한 배경에는 이런 기존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 그리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구가 도시 공간을 포함한 경제산업 전 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신공항 통합,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군의군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대구의 경제산업 영토가 역대 최대로 확대되고 있고요. 네. 또한 최근 대구 경북의 질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또한 대구의 경제 영토가 신공항과 바닷길을 통한 어떤 확장을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대 미래 산업의 성과도 속도감 있게 지금 창출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구의 이제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제 LNF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아마 산업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제2, 제3의 LNF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혁신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5대 미래의 신산업 중에 ABB의 경우에는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가기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이 되었고, 디지스트와 포스텍 등 4개 대학 7개 연구센터가 이미 이제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SK 컨소시엄에서 이제 8천억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도 보면은 사실 그동안 대구시는 아마 불모지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대규모 생산시설 없이 기술력과 설계가 중심이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인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최근에 경북대와 디지스트를 중심으로 연간 한 1,750명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고요. 네. 이를 기반으로 차량용 전력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인피니언 연구소가 대구에 입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국내 반도체 1위 기업인 이제 텔레칩스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유니코 하이 같은 어떤 국내외 팹리스 기업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든가 센서 반도체 생산시설인 디지스트의 이제 디팹도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각각 가동이 시작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 분야 같은 경우도 지난해 모터 소부장 특화 단지가 대구로 지정되면서 7개 앵커 기업이 2031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지금 투자하기로 하였고요. UAM 같은 경우도 SK 컨소시엄과 카이 등과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부품 기업들 육성이라든가 서비스 실증이라든가 이런 업무 협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로봇도 국내 유일의 서비스 로봇 실증 테스트 인프라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사업이 작년에 3천억 규모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후속 조치가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 산업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내산업, 치과 산업 중심으로 차별성이 있는 이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대구시가 ABB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관련 기업들이 또 대구에 몰리고 있는데요. 지방 대도시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 수성 알파시티가 아닌가요? 실장님, 수성 알파시티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지정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예, 뭐 수성 알파시티 상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는 이제 44개사만 입주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 작년 기준으로 보면 243개사, 한 6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기간에 매출을 보면 한 822억 정도에서 작년에 이제 1조가 넘었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보면 디지털 기업의 한 78% 그리고 이제 매출 규모 한 90% 이상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수성 알파시티 최근의 성장은 대외적으로도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수성 알파시티의 입지를 보면은 영남 어떤 제조벨트의 중심에 이제 인접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B2C보다는 이제 기업 간의 어떤 B2B 중심으로 네.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아마 최적지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대통령님께서도 민생 토론회 자리에서 수성 알파시티를 제조업과 디지털 융합을 견인하는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로 조성하겠다라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 열린 국가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계획이 이제 발표됨에 따라서 지역 제조업과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ABB 중에서도 특히 AI 산업이 중요한데 박 교수님, 현재 대구의 AI 산업 현황과 인프라 어디까지 와 있나요? 예, 사실 AI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구글이라거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해외 기업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이제 KT나 SKT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앞서서 최은백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성 알파시티의
200여 곳이 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AI 관련 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아직까지는 좀 산발적인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물류 분야라거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의료에 AI를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대구시 스마트 시티 관련한 그런 노력들도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대구의 AI 산업은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기보다는 좀 초기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에 이제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SK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서 보다 더 활발하게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도 매우 중요한데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입니다. 송 원장님, 산업의 디지털화 왜 중요한지 또 현재 연구원에서 어떤 전략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일단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현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체계화하는 빅데이터화하는 기술,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시킨 인공지능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의 단위 설비는 물론 전후 제조 공정 자체가 상호 교류를 해가면서 최적의 생산 조건을 인간의 개입 없이 주고받아서 스스로 찾아내는, 그래서 제조 현장의 3요소인 품질, 가격, 납기, QCD의 혁신적인 개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AI 엔진도 학습을 시키는 것은 인간이고 네. 학습의 교재는 체계화된 데이터입니다. 아직까지는 디지털화의 프로토콜은 인간이 설계합니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와 공정 흐름을 모르는 AI 전문가들만으로는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IBM의 우리 닥터 왓슨이나 또는 구글의 알파고 또한 인간이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체계화시킨 빅데이터로 학습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난 20년간 기계부품으로 대표되는 제조 현장, 뿌리 산업 네. 현장에서 수많은 실용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도 DMI는 연간 1,500여 개의 기업과 기술 교류를 하고 있고 150여 개의 연구기관이나 기업과 신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런 축적된 현장 연구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수집하고 체계화된 빅데이터를 AI와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에 적용을 시키면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딱 맞는 수요 기반형 디지털 전환이 저희의 실행 전략입니다. 지금 아마 좀 전에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AI가 지금 현재 대기업과 글로벌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그 수혜를 우리 지역의 전통 제조 기업이 받기 위해서는 네.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제조 현장의 문화, 제조 문화,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 제조 현장에 있는 숙련된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에 맞는 수요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 이것이 DMI가 지역 중소기업과 같이 하는 실행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통 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기업들의 업종 전환 움직임도 활발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현재 추진 상황 좀 어떤가요? 네,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LNF 사례는 이미 대구에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성신 NQ라고 네. 그
원래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전에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예. 통해서 전기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부품 양산의 연구를 성공을 해서 아예 국가 산단에 이번에 입주를 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기업이고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자전거를 만들던 네. 1961년에 창업해서 자전거를 만드는 경창산업이 대표적이죠. 경창산업이 자전거 부품을 만들다가 내연차의 파워트레인으로 성장해서 지금 현재 1000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대표적인 상장 기업입니다. 네. 현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전기 자동차용 모터의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사나 K사 같은 대기업들과 가전 기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구동 부분의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 제조업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 이런 예들이 지금 말씀드린 두세 가지 말고도 대구의 수원 곳곳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구지국가산단에 문을 열었는데 정밀 가공종합기술지원센터, 여기가 뭐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연구원에서는 전통 제조업, 즉 뿌리 산업 현장을 계속 밀착 지원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생산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기술 지원 사업에 힘써왔습니다. 전통 제조업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구 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희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부랑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서 5년간 총 사업비 한 600억 원을 투입해서 성서공단에 첨단 공구 기술지원센터를 안착을 시켰습니다. 네. 이 공구 사업은 이건 전통 제조업의 그레이드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축적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공구에서 가공 산업으로 확장을 시킬 때 아까 말씀드린 아날로그식 변화가 아니라 네. 디지털 변화를 이끌기 위한 디지털화를 입히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바로 이번에 준공된 센터입니다. 총 한 315억 원이 들어가서요. 네.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가 준공을 완료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 제조업 지원 거점에 빅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화를 입혀서 추진해 나간다는 DMI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요. 현재 있는 전통 가공 장비와 로봇을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가공 공정의 표준 모델을 구축한다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가공 데이터를 최적화시키는 사업 등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전통 뿌리 산업인 공구 및 가공 산업이 제조 혁신으로 무장한 정밀 기계 가공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최근 또 대구시 빅데이터과와 제조 현장의 생산 공정 데이터를 빅데이터화로 만드는 공동 기획한 절삭공구 가공 빅데이터 활용을 한 첨단 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것도 산업부에서 선정이 돼서 네. 한 14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공구라는 뿌리 산업을 디지털화해서 첨단 정밀 가공 산업으로 전환된 들어간 직접된 사업비가 1,000억에 이릅니다. 네. 8년 동안. 그래서 이들 사업을 통해 그럼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한 90여 개의 절삭공구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또 모터 소부장 관련해서 150여 개의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말부터 이 240여 개 업체가 먼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옆에 있는 디지스트나 경북대와 같은 대학에서는 사실은 first in class 연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DMI는 best in class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서로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 기존에서 잘 만들어진 ABB 융합 기술을 아까 말씀처럼 현장에 적용하는 거점, 그 거점은 요번에 만든 정밀가공 종합기술지원센터, 아마 천병이 돼서 우리 지역 제조 현장 곳곳에 스며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급격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비수도권 최대의 IT, 소프트웨어 집적 단지. ABB 기반의 디지털 혁신 메카로 제2의 판교밸리를 꿈꾸는 수성 알파시티. 이곳에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한 기업이 있다. 자율공장 솔루션 스타트업, 주식회사 인터엑스. 인터엑스는 기업 설립부터 지금까지 제조 AI라는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제조 기업의 자율형 공장을 구축하는 전문 AI 전문 업체입니다. 2020년 설립 이후 100여 건 이상의 제조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난해 산업 디지털 전환 장관상을 수상,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인터엑스는 내년 울산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대구가 ABB라는 즉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라는 대구시의 강력한 시의 정책에 인터엑스가 가장 적합한 업체라는 판단을 했고, 또 대구가 향후에 AI 집적 단지로서의 성장 또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사를 옮기게 된 어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사 이전에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실은 인재였습니다. 인재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같이 AI 전문 기업은 굉장히 그 기업력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함께 했고, 또 경북대학교라든지 디스 같은 우수한 학교의 어떤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이 알파시티 단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어떤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저희들은 믿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구 ABB 산업을 선도하며 급성장 중인 수성 알파시티. 이곳에는 현재 ICT 기업 172곳에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외부에서 한 22년 이후로 34개 기업들이 지금 이전을 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아마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20여 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좀 추진 중에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대기업인 그 SK가 데이터 센터 건립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한 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수성 ABB 글로벌 캠퍼스를 또 조성 계획이 있어서 기업과 대학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되는 이런 모델로 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좀 밝고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소재. 우리나라 유일의 히토류 연구자석 생산 기업이 대구에 있다. 저희 성립전자작은 히토류 연구자석이라는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중히토 저감형 히토자석 개발에 성공, 전기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성림 첨단산업은 지난해 대구 현풍 공장을 신설하고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을 이끄는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 소유되는 모든 히토류 연구자석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생산 캐파가 1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27년까지는 8000톤 규모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국내 사용되는 모든 히토류 자석은 공급 가능한 수준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력이라는 것은 개발 인력, 생산 인력, 또한 작업자까지 모든 사람이 많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같이 갑자기 1000톤에서 8000톤까지 늘리는 상황이라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들을 잘 양성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제일 주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자석을 만든 업체로서 저희 자석 사용되는 모터 설계자하고 긴밀한 어떤 협력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대구시가 모터 특화단지로 선정이 돼서 이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된 거에 저는 참 다행스럽고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구로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인터엑스, 또 국내 유일의 희토류 연구 자석을 생산하고 있는 성림 첨단 산업 두 곳을 만나봤는데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런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급 인재 수도권 솔림 현상은 여전한데요. 박 교수님, 현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보통 국내 IT 고급 인재의 대표 단지로 판교를 꼽는데요. 사실 판교도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런 우수 인재의 남방 한계선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현실에서 사실 대구가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해보면 수도권에는 이제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편의 시설이라거나 문화 시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수 인재를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매력에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그런 이 지역의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임금과 복지 혜택 등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역 교육기관, 즉 지역 대학들과 잘 협력을 하여서 어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잘 도입을 해서 인재들이 지역에서 잘 양성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지역의 생활 환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라거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함으로써 좀 더 그 우수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문을 하셨듯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성 알파시티와 같은 집적 단지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수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네. 인재 유출을 막고 그다음에 더 많은 인재들이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스트에서도 수성 알파시티 내에 ABB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대학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수도권과 단순히 규모 경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이런 시기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 때문에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BB 글로벌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추진 계획이나 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있으면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일단은 대구시와 지난 5월에 이제 MOU를 맺었고요. 이제 네. 이를 바탕으로 곧 부지 매입을 진행을 하여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27년 정도에 건물을 완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런 어떤 인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슈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디지스트의 교원과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연구기관에서
인재들을 초빙하여서 함께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한 20여 개의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그런 교육 연구 기관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세계적인 학자, 연구자가 이제 대구를 뭐 잠깐 방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일정 기간 적어도 뭐 한 짧게는 3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간 이제 본 소속과 함께 이 디지스트의 ABB 글로벌 캠퍼스에 겸직을 해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뭐 그 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있으면서 저희의 교원들과 함께 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뭐 수도권이라거나 아니면 해외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런 곳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BB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서 지역 인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오려면 먼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우수기업 유치 방안이나 좀 계획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우수기업 유치 측면은 사실은 이 복합적인 부분이 큰데요. 제일 먼저 요새와 같은 환경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선도하는 기업들이 뭐 땅값이 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유인하기가 힘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대구시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규제 특구, 그다음에 기회 발전 특구. 즉 기업들이 놀기 좋은 놀이터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외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는 외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집토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 발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 혁파와 기회 발전 특구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대구시 정책 방향이 시의적절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역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구의 50년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산업의 변화가 또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먼저 송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참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의 수요나 혹은 기술 개발의 수요에 의한 산업 현장의 전환을 즉각적으로 체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인터넷만 하더라도 인프라 보급을 통해 확산의 가속도가 부터 요즘과 같은 초연결 정보망, 즉 유비쿼터스가 실제로 시연되기까지는 반세기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즉 1969년 우리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국이죠. 핵전쟁 하에서 안정적인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상하면서 개발은 됐지만 오늘날 우리 시민사회에 들어오기까지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축적된 정보 인프라, 그다음에 첨단 기술들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이 이게 50년이 걸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혁명의 효과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전파되느냐는 이 어려운 명제는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대구시나 정부 그리고 DMI 같은 연구기관에게도 상당히 어렵고 난감한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책 수단으로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 안에서 로봇의 예를 들면요. 네. 우리 기존의 제조 공정에서 로봇을 적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산업용 제조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바꾼다는 등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600억 이상의 돈을 지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고용이 1,100여 명에 이르고요. 매출은 한 2,200억이 신규로 증대됐고 네. 지원 기업 수도 혜택을 받은 기업 수가 한 2,000여 개에 이릅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 사업을 통한 아웃풋이죠. 네. 근데 이 아웃풋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참 어려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 신산업이 현재 우리한테 가장 체감되고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는 좋은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생기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기존 우리 지역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긴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양질의 삶과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는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기부와 대구시랑 같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융합한 네.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름이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플러스 50이라는 사업인데요. 뭐 이름은 어려운데 플러스 50의 뜻은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쟁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달성할 때까지 노력하자. 네. 그 노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기술을 적용해서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풀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자리는 물론이고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서 규모의 경제와 함께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참 좋은 시민들이 체감하기 좋은 아웃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한 3천억이 투입돼서 아까 실장님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에서 진행되는 예비 타당성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은 로봇의 생태계를 산업용 제조 로봇에서 네. 서비스 로봇으로 넓힘으로써 제조업의 영역도 넓히고 서비스의 영역도 넓히는 새로운 전환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박 교수님, 2030년 대구 우리의 미래 어떻게 좀 바뀌었을까요? 사실 지금이 2024년이니까요. 네. 2030년이 뭐 그렇게 엄청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때까지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의 이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멀티모달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받아들이고 이를 이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생각을 하면 사람은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멀티모달 인공지능도 다수의 그런 데이터들을 동시에 받아들여 가지고 네. 기존의 뭐 텍스트에만 기반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에만 기반한다거나 아니면 소리에만 기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각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써 기존의 인공지능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모달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향후 몇 년 안에 로봇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를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멀티모달 인공지능과 로봇이 통합이 되어서 소위 뭐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인조인간의 어떤 기초적인 형태가 한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시민들의 이런 변화를 체감해 볼 기회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올해 마침 대구판 CES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이제 2024 미래혁신기술 박람회고요. 네. 영어 약자로 하면 영어 앞 글자를 따서 픽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이 픽스를 준비하게 된 개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간 경계가 이제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업종 간 융복합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라든가 ICT 융합 엑스포, 로봇 산업 대전을 각각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자리에서 통합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는 융복합 비즈니스장을 좀 마련을 해주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아까도 이제 체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실제 이러한 변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기존 전시회를 양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해외 글로벌 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이제 유치를 하고 그리고 해외 저명 인사 등을 이제 기조 강연자로 이제 초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변화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질적으로 좀 더 고도화된 전시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픽스를 통해서 이제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5대 미래 신산업의 성과 등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미래 혁신 기술 박람회가 CES와 같은 신산업 전시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크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CES랑 절대적인 규모의 부분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상대와 경쟁할 때 비대칭 전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그 CES보다 우리 픽스를 더 한 단계 그레이드를 높이려면 지금 이제 물적으로 전시나 이런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좀 전에 실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ABB나 자동차 선도 기업들 이런 쪽의 빅샷들을 한번 대구에 모셔서 네.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포럼 형태, 미래를 논의하는 포럼 형태가 되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냐. 특히 그런 그 거물급 인사들은 대구에 오시면 쓰시는 소비도 엄청 나고 또 혼자 오지 않고 거의 자기네 사단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스위스의 뭐 다보스 포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미래 기술은 우리가 대구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우리가 제일 처음 깃발을 든 대구시 여기에 혁신 포럼이 진행이 된다. 픽스에. 그 혁신 포럼에는 이런 빅샷들이 온다. 이런 식의 중점 추진 과제를 갖고 좀 접근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나. 기업의 규모, 들어오는 기업의 규모, 전시장의 규모보다 어떤 분들이 왔느냐. 이런 것을 처음부터 퀀터티보다는 퀄리티 위주로 가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5대 미래 산업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최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원래 CES의 하두가 AI와 AI 전환이었습니다. 앞으로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박경준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은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구가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제 도약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군위군 통합, 최근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와 같이 어떤 대구의 미래를 이제 좌우할 어떤 기회 요인과 연계해서 5대 미래 신산업을 더욱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향후 과제 많겠지만 저 두 가지를 뽑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인 디지털 대전환 중에 예.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MI 입장에서는
뿌리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전통 제조업의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 이게 그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5대 미래 신산업으로 제시된 5개 신산업도 사실은 뿌리 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전통 뿌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 지역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급변하는 대내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구 5대 미래 신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아마도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구 지역은 3차 서비스업이 비중이 전체 산업의 한 70%를 상회합니다. 네. 대도시형 산업 구조죠. 예. 또 제조업의 경우는 최근 또 5년간 전국 대비 제조업 계속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산업 고도화나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을 하려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게 당연하지만 또 여기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시면요. 전 세계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연평균 10.5%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서 2025년에 약 55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측되고 있고요.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11.4%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약 18조, 올해 기준으로 한 18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관련 분야의 성장세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산업 전환과 연구 및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 지원의 노력들이 모여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존 일자리의 레벨업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구체화된다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동기화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수반하는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학연관을 망라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세심한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전환에 반드시 낙오되는 소외 그룹을 최소화하고 또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아젠다가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또한 미력이 남아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의 빌드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판을 바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수도권과 규모로서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러한 분야를 발굴해서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인공지능 로봇이 그러한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가 예타 사업으로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유치하여서 이제 곧 테스트 필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저희 디지스트의 수성 알파시티의 글로벌 ABB 글로벌 캠퍼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잘 결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시장을 새롭게 만듦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스트도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인재를 잘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생존과제 대구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특집 토론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 혁신 산업을 선점하고 더 큰 경쟁력을 키워갈 그래서 더 행복해질 대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대구의 미래 산업 앞으로도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